네, 오늘은 악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 쓰는 연습 방법, 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활을 쓰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활을 쓰기 위해서는 악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악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악기가 연주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서 약간 앞쪽으로, 몸이 앞쪽으로 쏠린다고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악기를 대고 내 몸에 악기를 맞춥니다. 가끔 이렇게 초보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악기를 이렇게 삐뚤거나, 아니면 보통 우리들이 쓰는 T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다고 하시면은 양쪽 의자에다가 고리를 껴서 하는 가운데다가 놓는 T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T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그 T자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왼손을 짚으려고 하면은 악기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자꾸 왼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가, 지금 여러분들 제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아니고, 약간 만약에 그런 T자를 쓰신다고 하면 약간 왼쪽으로, 왜냐하면 내 몸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기를 끌어당겼을 때도 약간 내 목, 첼로 이 넥이라고 하는 그 목하고 제 목하고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악기가 약간 내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에 놓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겼을 때 내 몸이 반듯이, 그러면 악기가 반듯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을 할 때 왼발이 앞으로 나오거나, 오른발은 그대로 있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가운데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벌리거나 발을 너무 좁게 해서 악기를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일단 약간 어깨 넓이보다 첼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벌려주시고, 첼로가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무릎 위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악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위치가 위에 있거나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기에 보면 사람 몸에 보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체스트라고 그러죠. 이 가슴에 있는 갈비뼈가 있고, 그 안에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리 급소라고 하는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다가 지금 내 악기 뒷판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갖다가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급소 있는 부분에다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악기는 내 몸에 맞춰서 어쩔 때는 내 몸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악기가 고정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약간 가슴 위쪽으로, 어쩔 때는 더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쪽 1포지션이라고 하는, 여기서 쓸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명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이 포지션 올라가면 약간 내 몸이
뒤쪽으로 해서 악기가 훨씬 왼손이랑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가슴을 내밀어서 이쪽 부분을, 왜냐하면 왼손을 보면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가까우면 팔이 너무 붙어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이 포지션 올라가면 이 넥이 내려오게 되면서 훨씬 더 왼손하고 내 몸하고 눈하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악기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악기를 놓으셨으면, 우리 악기는 보통 이게 라, 레, 솔, 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를 쓴다 그러면 왼쪽 발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발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쓰기 편안하게, 도줄이 쓰기 편안하게 약간 몸이 틀어줍니다. 당연히 다리도 그 역할을 충분히 도와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쪽 발이 뒤로 간다고 하면 라줄이 쓰기 편하게 되겠죠. 예. 보통 활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고 앞에서 내 활이 반드시 가는 건지 아니면 삐뚤게 가는 건지 거울을 통해서 앞에다가 전신 거울을 놓고 연습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활이 보통 처음에 활을 잡고 줄을 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도줄이나 라줄보다는 가까운 솔줄이나 레줄을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가장 가까운 솔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디에서 쓰냐면 핑거보드 쪽으로, 지금 지판 쪽으로 활이 가깝게 되면 소리가 조금 약간 작고 약해집니다. 반대로 브릿지 가까이서 활을 쓰게 되면 거칠고 조금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브릿지 가까이 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위에서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핑거보드랑 브릿지 사이 가운데 부분이나 약간 밑쪽에서 쓰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습을 할 때 활이 삐뚤어진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활이 삐뚤어지거나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거나 너무 바깥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을 보시면 지금 쇠로 이렇게 감겨 있는 결대로 활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활을 반드시 쓴다는 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브릿지 가까이로 갑니다. 브릿지 가까이로 가게 되면 양쪽에 브릿지가 지금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브릿지 가까이 가게 되면 이 활털이 보이시는 대로 활털 사이에 중간에 반원처럼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게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대가 반듯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가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팔꿈치를 든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 쇠에 있는 부분 가운데다가 놓으시고 무게를 실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지를 갖다 댑니다.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손가락 앞쪽에. 자, 그러면 브릿지 가까이서 먼저 하는 연습을 할게요. 가운데 지금 이 사이에 활털 사이에, 활대랑 활털 사이에 보시면
동그랗게 반원 형태가 되는데 그걸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활을 긋습니다.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솔줄만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저희들은 쓸 때 중간에 나중에는 활이 가고 오른손 손 모양이 바뀌면서 다운 준비를 하고 업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활을 내리는 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내리는 걸 다운이라고 하고요. 올리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운을 나타내면 여러분들 보세요. 활태에 무게를 싣고 엄지 갖다 대시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소리를 내실 때 그냥 보통 이게 처음 배우실 때 보시면 그냥 소리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활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소리가 빈 소리가 납니다. 이게 첼로의 그 매력적인 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빈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조금 이상해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건 소리를 낼 때 잘 들어보시면 즉 점이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수백 수천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이 걸리는지 무게를 내가 실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활을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활을 천천히 쓰셔야지 되는데 어떤 분들 또 예를 들어 보면 활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활을 플러그에 대시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고르게 다운부터 업까지 그대로 모양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솔줄 했으니까 레줄도 한번 해볼까요? 레줄 같은 경우는 우리 솔줄은 그래도 편안하게 그을 수 있지만 레줄 같은 경우는 약간 팔꿈치가 줄마다 이렇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팔꿈치 위치가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줄을 바꿀 일이 있다 그러면 줄을 바꾸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레줄 쓸 때 팔꿈치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솔하고 레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줄. 보통 제가 왜 도줄하고 라줄을 가장 마지막에 하냐면 도줄은 잘못하면은 활을 잘못 쓰면은 각도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활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줄을 보시면 그럼 도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활을 반티 쓰려면 여기 왼쪽 도줄을 쓰면서 솔줄 옆줄에 줄 끝에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 정도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걸 유지해 가면서 활을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칫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각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깝게 솔줄이랑 가깝게 하지만 옆줄을 건드리지 않고 도줄 연습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자기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줄을 쓸 때는
약간 오른발이 나오고 왼쪽 다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줄이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원을 브릿지가 보이는 반원을 유지시키면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양쪽 날개, 팔꿈치가 너무 붙어서 활을 쓰지 않고 약간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활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줄입니다. 반대가 되겠죠? 다리도 팔꿈치 위치는 아까 레줄이랑 다르게 더 많이 공간이 지금 가슴하고 팔꿈치 사이가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어깨는 반듯 그대로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주시고 A선 가깝게.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각도를 너무 많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레줄이랑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활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끔 가다가 활을 A선 같은 거는 좀 멀기 때문에 활이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라줄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내 오른쪽 바깥쪽으로 뻗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무게를 실으려면 지금 솔주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겠는데요. 팔꿈치 위치가 지금 손목이 나오고 팔꿈치가 약간 떨어져 있는, 여기 붙이지 마시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활을 쓰실 때 활의 반까지만 오십시오. 그 다음에 반을 뻗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반대로 들어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들어올 때는 손목이 처음에 시작했던 걸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손목이 조금 나오셔야 됩니다. 손목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쪽으로. 여기에서 또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한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손목 때문에, 손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첼로를 보시면 악기가 유선형으로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에 활을 잡고 줄 위에서 손의 위치는 지금 떨어진 거랑 손등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첼로는 가끔 약간, 물론 기본적인 건 활면을 전부 다 닿게 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약간 내 몸 쪽으로 약간 안으로 당겨서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실 걸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뒤집어진다, 뒤로 가면 손목이 너무 나와서 우리가 조절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시켜서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보세요. 다운, 반 왔으면은 스탑, 그 다음에 반을 뻗어주고 업, 반 들어왔고 손목이 나오면서 같이 팔꿈치랑 그걸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지금 한 줄씩 다 해봤는데요. 이게 되셨으면 두 줄씩, 두 줄,
레, 가장 기본적인 레하고 솔 줄 가운데 두 줄, 그 다음 솔, 도 두 줄, 레, 라 두 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하는 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멈췄다 할게요.